제목 모건 크릭 시리오 비트코인 금 대체하고 25만 달러 갈 것. 다음 강세장 내년 2분기 시작. 헤지펀드 베테랑인 마크 유스코가 비트코인은 금을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4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오들에 따르면 모건 크릭 캐피털 매니지먼트 최고 경영자인 마크 유스코가 최근 스탠스베리 리서치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크립토 킹 비트코인이 6자리 가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세상에는 단 하나의 돈이 있다. 금이 그것이다. 다른 것들은 모두 약속이나 부채로 뒷받침되는 통화이다며 하지만 비트코인은 금보다 편하게 분할할 수 있고 휴대할 수 있다. 결국 비트코인이 빠르게 금을 대체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한 개 비트코인의 가격은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월 유스코는 다음 비트코인 강세장은 내년 2분기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24년 초로 예상되고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 2분기 암호화폐 시장 랠리에 시동을 걸어줄 것이라며 이 랠리는 암울한 거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것이다. 아마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며 잠재적으로는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비트코인은 5일 오후 3시 1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78% 오른 17,32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제목 라이트코인 해시레이트 사상 최고치 경신. LTC 9% 랠리. 폴카다 시총 추격. 가장 오래된 알트코인 중 하나이며 디지털 은으로도 불리는 라이트코인이 지난 24시간 동안 9%가량 급등하며 시가총액 12위에 올랐다. LTC는 5일 오후 6시 1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8.54% 오른 83.16달러를 기록 중이다. LTC는 지난 7일간 15.35% 올랐다. 반면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6.91% 오른 데 그쳤다.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은 10.80% 상승했다. 현재 LTC 시총은 약 60억 달러로 11위인 폴카달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BTC는 라이트코인은 FTX 거래소 플랫폼 붕괴의 부정적인 영향을 견디며 지난달 24%의 인상적인 상승을 기록했고 12월 초에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블록체인 매체인 AMB 크립토는 라이트코인의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에 도달하면서 시장 침체 속에서 랠리를 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코인워러즈가 공유한 데이터에 따르면 라이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613.81 THS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목 브루즈빗 거래소 스타데이 오픈 기념 블랙에일 토큰 지원. 브루즈빗 거래소는 스타데이를 오픈 기념으로 블랙에일 토큰의 선물 거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브루즈빗 공익 관계자는 블랙에일 토큰의 향후 블랙에일 재단과 한국 및 두바이 그리고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 산업에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다 라고 전했다. 브루즈빗 거래소는 아랍에미레이트에 등록된 선물 전용 거래소로 두바이 소재의 글로벌 투자사인 MJESETS 인베스트먼트로부터 3천만 불의 증거금을 출자받아 설립된 두바이 최초의 선물 전용 거래소다. MJESETS 인베스트먼트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의 통치자 가문의 세이크 마제트가 창업한 투자사이기도 하다. 세이크 마제트는 지난 10월 방한 때 의정부 시장을 비롯 여러 유명 블록체인 프로젝트사들과의 MOU를 체결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제목 비트코인 올해 63% 떨어졌는데 내년에도 70% 폭락한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5일 현재 17,3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약 6만 9천 달러 대비 75%가량 폭락한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63% 폭락했다. 하지만 영국계 대형 은행 스탠다드 차타드는 내년에도 비트코인이 70%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에릭 로버트슨 스탠다드 차타드 글로벌 리서치 총괄은 전날 메모에서 비트코인에서 금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금 가격은 30% 상승하는 반면 비트코인은 지금보다 70% 빠진 5천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며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붕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이 같은 전망은 현재 시장 컨센서스를 반영한 실질적 예측이라기보단 극단적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전제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회의론자이자 금강세론자인 피터 시프유로 퍼시픽 캐피털 최고 경영자도 지난 10월 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조만간 $10,000를 거쳐 $5,000까지 하락할 것이다. 기관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스캠으로 규정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신흥국 투자 규제로 불리는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 마크 모비우스 캐피털 파트너스 창업자도 최근 비트코인이 내년에는 $10,000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일 CNBC에 따르면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10,0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정확히 예측했던 마크 모비우스는 CNBC에 출연해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에는 지금보다 40% 이상 하락한 $10,00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FTX 사태 이후 여전히 암호화폐를 믿는 일부 투자자들로 인해 지금 가격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놀랍지만 암호화폐 투자는 너무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제목 로보테라 사전 판매 1단계 종료 임박. 전문가가 본 예상 수익은? 지난 몇 년 동안 메타버스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속화되고 있으며 시중에는 이미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존재하며 모두 제각각 다른 스타일과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디센트럴랜드는 초기에 등장한 메타버스 세계로 전 세계의 탈중앙화된 행성에 내재된 잠재성을 보여주었다. 더 샌드박스는 높은 수준의 그래픽과 향상된 사용성이 특징이며 비슷한 메타버스 플랫폼 엑시 인피니티와 일루비움은 게임에 조금 더 집중한다. 또한 엘뱅크 랩스가 투자하는 신규 메타버스 프로젝트인 로보테라는 모든 플랫폼의 장점을 한 군데 모아놓았다. 이용자는 로봇 아바타로 활동하며 자신만의 도시를 건설하고 다른 로봇과 교류할 수 있으며 로보테라 메타버스 내부 게임에 참여하면 보상으로 타로, 토큰을 획득할 수 있다. 로보테라 생태계는 무엇보다도 탈중앙화의 장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집중한다. 이러한 철학에 따라 로보테라 개발진은 로보테라를 탈중앙화된 자율조직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타로 토큰 보유자는 로보테라 프로젝트의 향후 개발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발진은 해당 결정으로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집단 지식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로보테라 네이티브 토큰인 타로 토큰은 현재 로보테라 웹사이트에서 사전 판매가 진행 중이며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벌써 $300,000 이상의 투자금이 빠르게 유입돼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인상적인 성과라 볼 수 있다. 타로 토큰은 사전 판매 1단계에서 0.02어스드트에 판매된다. 1단계 사전 판매 매진이 임박했으며 2단계에서 토큰 가격은 25% 인상된 0.02어스드트에 판매된다.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시에는 1단계에서 60% 상승한 0.032어스드트로 가격이 인상된다. 따라서 1단계에서 구매한 투자자는 3단계 종료 시 기본 수익으로 60%를 보장받는다. 타로 토큰 사전 판매에 참여하고 싶은 투자자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몇 개의 단계를 따라하며 투자할 수 있다. 사전 판매로 로보테라 구매하기. 제목 미세크 리플 판매가 투자 계약 주장 입증 실패. XRP $0.40 바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이 지속되는 가운데 리플 개발사 리플랩스가 세크가 리플에 제기한 소송에서 리플의 XRP 판매가 투자 계약임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20년 말 세크는 리플의 XRP 판매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 위법하다며 리플을 고소한 바 있다. 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리플 측 변호인은 세크는 2013년-2020년 진행된 XRP 판매가 연방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임을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하진 못했다. 결국 연방법 상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위 테스트인데 돈이 투입되고 그 돈이 공동의 사업에 쓰일 경우 또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등 세 가지 요소를 만족할 수 없어 XRP는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하위 퀘스트에서 XRP가 증권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해 법원의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12월 5일 오후 2시 1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394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66% 오른 가격이다. 시가총액 7위 암호화폐 XRP는 지난 7일간 2.84% 올랐다. XRP는 지난 1일 이후 0.40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제목 2022 푸캑스랩스 스타트업 피치데이 참여 기업 모집.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BKEX의 투자회사 BKEX랩스는 한국 블록체인 및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을 위해 2022 푸캑스랩스 스타트업 피치데이를 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한국 주소로 설립된 5년 이내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며 스피치 참가비는 전액 주최사에서 지원한다며 참가 업체 중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에는 푸캑스 거래소 상장 및 투자 검토 등의 특전이 지원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각 업체별로 주어지는 연설 시간은 약 20분이며 IR 전문 심사위원으로는 푸캑스랩스 대표 캐셔레스트 임원, 김영중 고려대 특임 교수, 박수영 서강대 교수, 카이스트 출신 정수어 변호사, 정주필 블록체인 투데이 대표, 백승광 블록와이스 레이팅스 대표가 크립토 전문가 그룹으로 심사에 참여한다. 이번 피치데이는 BKEX랩스가 지난 8월 조성한 1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블록체인 스타트업 인큐레이팅 펀드 글로벌 프로모션의 일환이다. 인큐레이팅 펀드는 전 세계 20위권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푸캑스의 자본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초기 시드 투자부터 시리즈 투자까지 지속적인 인큐베이팅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 확대 및 유니콘 발굴을 목표로 한다. 12월 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BKEX랩스가 주최하고 블록체인 투데이, 와우코리아, 블록와이스 레이팅스가 주관하며 테크42, 메타노미스트, 데노스, TBCC, 캐셔레스트가 후원한다. 한편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구글 폼 신청 링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개인 참여자도 개인 신청 링크로 접수하여 참석할 수 있다. 제목 하는 암호자산 거래소 등록, 인가제 적용, 백서 필수사항 명시해야. 암호자산 거래소는 주식회사로서 등록, 인가제를 적용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백서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테이블 코인처럼 지급수단 활용 가능성이 큰 가치 안정형 암호자산은 중앙은행이 감독, 감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5일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자료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암호자산을 분산원장 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해 저장되고 이전되는 전자적 가치 또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로 정의했다. 이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법화를 대신한 지급수단으로서 사용이 확산될 경우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과 분절된 경제 생태계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코일론 발생 시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되면서 금융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암호자산 규제를 도입할 때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및 관련 서비스업자에 대해서는 일반 암호자산과 차등화한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영업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의 감시 기능은 기존 한국은행법에 따라 규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암호자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발행구조 및 시장체계가 증권, 화폐 등과는 다르므로 별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암호자산 사업자는 등록, 인가제를 적용하고 암호자산 거래소는 주식회사로서 등록, 인가 대상에 넣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자본금 요건 등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정기 의무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에는 발행자 제한, 최저자본금 규제, 적격준비자산 적용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암호자산업자의 예상충 방지,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등의 거래 플랫폼 운영 규정 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백서 발간, 정기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의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백서 필수 기재사항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암호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감독 당국에서 실시하되 지급수단 활용 가능성이 큰 가치 안정형 암호자산의 감독, 감시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암호자산의 국가 간 송금,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확산 등을 고려해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외환거래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암호자산 투자자 수 및 거래 규모 증가 등 양적 성장 이면에 범죄도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부작용 해소와 투자자 보호 해법을 모색하고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목 전문가 63% 미 내년 경기 후퇴 전망. 각국 중앙은행들도 가능성 언급. 전 세계적인 경기 후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치솟는 물가에 대응해 금리 인상에 앞다투어 나섰던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 후퇴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속에 내년에 경기 후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3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선진국 중 가장 먼저 금리를 인상했던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기 후퇴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RBNG는 지난해 10월 7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지난달까지 총 9번의 정례회의에서 계속 금리를 올려 기준금리가 4.25%에 다다랐다. RBNG는 지난달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3분기 물가 상승률이 7.2%로 3개월 전 수준에서 거의 내려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내년 9월 기준금리가 5.5%로 고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회의에서 RBNG가 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것을 우려한 의원들이 에이드리언 호어 총재에게 중앙은행이 의도적으로 경기 후퇴를 계획하는 것인지를 묻자워 총재는 맞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의도적으로 경제 내 총지출을 줄이려고 한다며 기대 인플레이션이 빨리 하락할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줄고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 기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뉴질랜드의 기준금리가 5.5%까지 오르지는 않을 것이며 RBNG가 소비자들에게 거불처 지출을 줄이게 하기 위해 끔찍한 미래를 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 관계자도 경기 침체를 언급했다. 스와티 딩그라 BOE 통화정책위원은 영국 업저버와의 인터뷰에서 BOE의 기준금리 인상이 4.5% 아래에서 정점을 찍어야 한다면서 시장은 이 수준의 금리가 영국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OE는 지난달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해 3.0%까지 올렸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딩그라 위원은 금리를 현재의 3%보다 더 높이는 것은 영국 경기 침체를 심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약 통화 긴축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된다면 결국 경기 침체를 연장하고 심화하게 될 것인지가 우리가 모두 우려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미 내년 경기 후퇴를 예상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 10월 WSJ이 66명의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중 63%가 내년에 미국 경제가 경기 후퇴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조사기관 컨센서스 이코노믹스는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0.2%로 예상했는데 이는 1989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4연속 0.75%포인트 인상한 미 연준의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경기 후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싱크탱크인 블랙록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트의 앨릭스 브레이저 부소장은 연준이 근원 물가 상승률을 목표인 2%까지 낮추려면 경기 후퇴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제목 비트코인 약세장 랠리에도 투심 불안 여전. 내년 가상자산 시총 1.5조 달러 회복 전망.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특별한 호황제가 없는 가운데 2%가량 상승 17,000달러를 회복하며 페어마켓 랠리를 펼쳤다.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12월 5일 오전 10시 5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69% 상승한 17,26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6,940.90달러, 최고 17,267.69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319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8.3% 수준이다. 투자 심리 위축세는 여전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과 동일한 26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리서치 센터의 정성문 리서치 센터장은 내년도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현재 8천억 달러 대비 1조에서 최대 1조 5천억 달러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정책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현상의 테라루나 사태를 비롯해 셀시우스, 3AC, FTX와 같은 스파이 기업들이 몰락하며 한때 3조 달러에 육박하던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현재 8천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며 하지만 가상자산 업계의 투자, 연구개발, 채용 등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2021년 강세장에서 가상자산의 가치를 이해한 계층이 늘어나면서 업계의 펀더멘털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목 위믹스 상패 가처분 결정 앞두고 위메이드 주가 강세. 암호화폐 위믹스 상장 폐지에 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5일 발행사 위메이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오전 10시 52분 현재 위메이드는 전 거래일보다 2.65% 상승한 46,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장중 한때 42,700원까지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오는 7일까지 위메이드가 4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최근 위믹스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가처분이 인용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24일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차회사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와 함께 주가가 하한가까지 떨어졌으나 이후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앞서 탁사 소속 5개사 중 4개사는 유통량 등의 문제로 이달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를 중단키로 했다. 제목 빅섬, 코인원, 코빗 3사, 트래블룰 합작법인 대표의 이성미 선임.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3사는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의 신임 대표의 이성미 이사를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신임 대표는 빗썸의 초대 AML 센터장과 준법감시인을 거쳐 사업협력실장 등을 역임했다. 트래블룰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권고한 자금 추적 규제다. 100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은 거래소들은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제목 머스크 애플, 트위터 광고 전면 재개. 아마존도 뒤따르나. 트위터 광고 중단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은 애플이 광고주로 복귀하면서 양사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는 모양새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 보도했다. 트위터를 인수해 경영 중인 일론 머스크는 3일 트위터 오디오 방송 트위터 스페이스를 통해 애플이 트위터 광고를 완전히 재개했다며 애플은 트위터의 가장 큰 광고주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전용기에서 2시간 동안 트위터 스페이스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이같이 말했으며 9만 명이 넘는 청취자가 이 방송을 들었다. 애플은 이에 대해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머스크는 방송 다음 날인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트위터로 돌아온 광고주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메모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같은 날 이 전문 매체 플랫포머는 애플의 설례를 따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트위터에 대한 연간 1억 달러 상당의 광고를 재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제너럴 모터스, 식품업체 제너럴 밀스, 제약사 화이저 등은 머스크에 인수된 트위터가 콘텐츠 관리 약화나 정지 조치 계정의 복구 등과 관련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줄줄이 광고를 줄이거나 중단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머스크는 지난달 28일 애플이 트위터에 대한 광고를 끊고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트위터를 퇴출하겠다고 위협했다며 트위터 1위 광고주인 애플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머스크는 이후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플 본부 사옥에서 만나 트위터가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오해를 풀었다고 지난달 30일 밝혀 양측의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음을 시사한 상황이다. 제목 비트코인 달러 약세 17,000달러 회복. 향후 전망은 엇갈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1% 넘게 상승하며 17,000달러를 회복했다.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12월 5일 오전 7시 49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25% 상승한 17,10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6,888.14달러, 최고 17,127.52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289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8.3% 수준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황소는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미국 달러 지수에 주목하면서 17,000달러를 지지선으로 전환하기로 위해 애쓰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크립토 토니의 분석을 인용 황소가 주도권을 잡고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21,500달러를 넘어서야 한다고 전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미달러화 지수인 달러인덱스는 현재 104.51을 기록 중이다. 지난달 DXY는 106.82로 전월보다 3.5% 하락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비트코인 급락을 예측했던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데이브 더 웨이브가 향후 몇 년 동안 크립토 킹 비트코인의 급격한 상승을 예측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오들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략가인 데이브 더 웨이브는 3일 13만 200명의 트위터 팔로워에게 비트코인 1억 성장 곡선 모델을 기반으로 2027년 12월까지 35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LGC 모델은 거시경제 변화에도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따르도록 설계되었고 투자 심리의 급격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붕괴되지 않았다. 반면 신흥국 투자 귀재로 불리는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 마크 모비우스 캐피털 파트너스 창업자는 비트코인이 내년에는 10,000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일 CNBC에 따르면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20,000달러대로 떨어질 것으로 정확히 예측했던 마크 모비우스는 CNBC에 출연해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에는 지금보다 40% 이상 하락한 10,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FTX 사태 이후 여전히 암호화폐를 믿는 일부 투자자들로 인해 지금 가격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놀랍지만 암호화폐 투자는 너무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제목 킹달러 꺾이자 한 외환 보유액 넉 달 만에 증가. 11월 20.9억 달러 늘어.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외환 당국이 달러화를 시중에 풀면서 계속 줄어들던 외화 보유액이 넉 달 만에 늘었다. 하느니 5일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161억 달러로 10월 말보다 20억 9천만 달러 증가했다. 외환 보유액은 8, 9, 10월 연속 감소하다가 4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하는 관계자는 외환 보유액의 일시적 감소 요인인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 축소 등에도 불구하고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이 증가하면서 외환 보유액이 소폭 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가 약 3.5% 평가 절하되면서 그만큼 미국 달러로 환산한 외화 자산이 늘었다는 뜻이다. 외환 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 회사채 등 유가 증권이 한 달 전보다 32억 7천만 달러 증가했다. 특별인출권,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도 각 3억 4천만 달러, 1억 달러 늘었다. 예치금은 16억 1천만 달러 줄었고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10월 말 기준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 524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스위스, 러시아, 대만,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등이 뒤를 이었다.